저는 재작년 가을에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31살의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고 있고 아직은 서로 맞춰가는 단계라 같이 살면서 싸운 적도 참 많았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생각이 있고 저는 저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 정말 별 시덥지 않은 일로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면 될 텐데 남편도 저도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보니 그게 정말 쉽지는 않네요. 특히 결혼 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많이 참아줬지만 이제 더 이상은 힘들더라고요. 우리 두 사람이 앞으로 싸우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쯤에서 끊어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정신을 차리길 바라는 마음에 극약 처방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답이 없으면 그냥 갈라설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결혼할 때부터 제가 생각 자체를 조금 잘못했어요. 남편과 제 직장 출퇴근 거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신혼집을 고른 게 시댁에서 엄청 가까운 곳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집도 몇 군데 알아보긴 했었는데 남편과 제 회사가 서울이라서 대중교통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 그 바쁜 출근 시간에 마을버스 한번 안 갈아타고 바로 걸어서 지하철역으로 갈 수 있는 집을 찾다 보니 저희 예산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넓고 깨끗한 집도 있었지만 거기까지 멀리 들어가면 마을버스를 20분 넘게 타고 나와야 지하철역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시간도 엄청 많이 낭비하는데 거기에 버스 타는 시간까지 추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신혼집이 좀 작더라도 출퇴근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저도 남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시댁 근처로 집을 얻게 되었죠. 경기도에서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버스랑 지하철에서 하루 왕복 3시간 이상 보내는 것이 특별하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정말 지하철역 근처에 좋은 집을 잘 찾아서 출퇴근 거리를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는 괜찮은 집을 얻었습니다. 시댁이랑 가깝다곤 하지만 어차피 결혼해서 따로 사는데 시댁 식구들이 귀찮게 해봤자 얼마나 하겠나 싶은 가벼운 마음이었죠. 하지만 이것 하나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꼬이고 골치가 아파질 거라고는 그땐 미처 알지 못했어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아직 신혼이라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어요. 당분간 자녀 계획도 없고 둘이 열심히 벌어서 집을 조금 넓히고 나서 생각해 볼 겁니다.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고 결혼한 시누이와 아직 미혼인 남자 시동생이 하나 더 있어요. 시누가 저희보다 2년 먼저 시집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작년에 시누딸이 돌을 맞이해서 우리 부부 역시 돌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시댁 식구들이랑 그리 친하지 않아서 어색했는데 그래도 집안 행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돌잔치가 끝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신우의 남편이 생일이라면서 또다시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이자고 하길래 그때 저는 솔직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혼자 가던지 하고 나는 안 간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자기 여동생에게 그대로 일러바쳤고 또 신우가 시부모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아침 대바람 출근하고 있는데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무슨 일 때문에 안 온다고 하는진 잘 모르겠는데 세상에 가족 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니? 우리 식구는 원래 작은 일도 다 같이 축하해 주는 것이 기본이니까 잔말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결국 빼도 박도 못하고 신우 남편 생일 파티에 가야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하기 싫은 일은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절대로 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이런 식으로 억지로 불러대고 오라가라 하니까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님 생신, 어머님 생신에 시동생 생일이나 신우의 생일까지 크고 작은 모든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온 가족 다 집합을 시켰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오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저나 신우의 남편은 원래 이 집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정엄마, 얘기 들었어. 얼마 전에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다며? 그거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야. 에이, 요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잖아. 맞아, 역시 아정엄마답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똑순이 아정엄마가 이걸 놓칠 리 없지. 아정당이니까 믿고 바로 한 거지. 매달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이잖아. 누적 후기만 15,000개 이상이라니까?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한 건 또 어떻고. 알뜰폰까지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니까 너무 좋지.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역시 아정당. 이 영상 보시고 18만 아정당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참여할 수 있으니 꼭 구독하시고 경품까지 노려보세요. 그런데도 저희들까지 포함시켜서 절대 결석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핑계를 대도 소용이 없었고 너무 가기 싫은 날에는 제 나름대로 핑계를 대느라 친정에서 부모님이 오라고 부르셔서요. 감기 몸살에 제대로 걸려서 꼼짝할 수 없네요. 등등 어떤 핑계를 대던지 시부모님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다 모여야 했고 아파도 시댁에 와서 아파 쓰러지라면서 절대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남편 생일에는 저희 집에 다 찾아와서 밤 12시까지 생일 파티를 요란하게 하고 가더니 연말에 제 생일이었을 때는 다들 연말이라 다른 선약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도 안 오고 남편이랑 둘이 보냈어요. 물론 저는 시댁 식구들이랑 생일 파티 따위 안 하고 축하 안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았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시부모는 물론이고 신우까지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 하나 보내거나 케이크라도 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받아봐야 기분 하나도 좋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들만 가족이고 나는 아무 상관 안 하는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집안 식구들 생일이나 기념일은 악착같이 챙기면서도 저나 신우의 남편처럼 사위 며느리한테는 별다른 관심도 없고 일부러 다들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지들 생일 때 무조건 오라고 부르지나 말던가. 조금 어이없었지만 사실 저는 하루라도 그 인간들 얼굴 안 보는 게 좋아서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전 신우네 집 조카의 2번째 생일이었고 저는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안 가겠다 이야기했죠. 남편은 조카 생일에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왜 저만 안 가고 빠질 생각이냐 묻더라고요. 아니 내 생일에 너네 식구들이 나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전화라도 한 통 했어? 근데도 내가 그깟 2살짜리 애 생일에 가야 하는 거야? 저는 이번만큼은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절대 안 갈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다음날 바로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왜 가족들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너 혼자만 삐딱하게 굴면서 안 온다고 하는 거냐고 잔소리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집안에 손주는 개 하나밖에 없는데 다 같이 모여야지. 억울하면 너네도 빨리 애 하나 낳던가. 설마 며느리 너 생일 때 안 챙겨줘서 그러냐? 이번에 오면 너 생일 케이크도 같이 불면 되잖아.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시길래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평생 제 생일은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제가 하는 말을 듣질 않고 아버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이랑 같이 조카 생일 때 오라고 하셨고 저는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이번에는 안 간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정말 사람이 아니라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았고 전화통화하는 내내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한 결혼인데 왜 이런 사소한 일로 고통을 받고 머리 아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2살짜리 아이 생일 때문에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을 시댁 식구들과 만나서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시댁에 가기 싫은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시댁 집안 행사라고 해서 제가 손님 자격으로 앉아서 밥만 먹고 온다면 이렇게까지 가기 싫어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푹 쉬다가 올 수 있다면 당연히 갔다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며느리랑 사위는 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며느리는 완전 밑바닥 중에 밑바닥 취급이에요. 제가 시댁에 가면 저한테 음식 차리는 거며 끝난 뒤에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전부 다 저를 시키고 제가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시댁의 다른 인간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오직 시어머님이랑 저만 움직이고 있는데 음식 준비해서 밥상 차리고 치우는 것까지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나마 어머님이 같이 해주시긴 해도 은근히 힘들고 무겁고 더러운 일은 저한테 다 밀어놓으시는 바람에 거의 독박을 쓰는 거나 다름없어요. 요즘 밖에 좋은 식당 많고 나가서 먹으면 속이 편할 텐데 굳이 집에서 모든 음식 준비를 다 하면서 저를 괴롭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제가 시부모님 생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100번 양보해서 참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제 2살짜리 조카 생일이라고 참석해서 잡채 무치고 불고기 굽고 밥상 차려야 그 속이 시원하신 건가 싶네요.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남편이랑 똑같이 회사 다니고 똑같이 돈 벌어요. 제 생각에는 1년에 명절 2번 그리고 기껏 해봐야 시부모님 생신 때 한 번씩 얼굴 보면 더는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집안 식구들은 무슨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한 달에 2번 이상은 만나서 밥 먹고 의기투합을 해야 직성이 풀리나 봅니다.
이번 시조카 생일도 끝까지 저는 안 갈 거라고 했고 당일에 일부러 다른 약속을 잡아버렸어요. 남편은 저한테 너 그러다가 후회하지 말라고 섬뜩한 경고까지 하고 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집 온 뒤로 시댁의 기본은 하고 사는 것 같은데 남편이 친정부모님에게 잘하냐 하면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저한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부모랑 강제 전화통화를 시키면서 우리 친정부모님에게는 먼저 전화 한 통 해드린 적 없어요. 남편이랑 결혼 전에 우리 집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매주 한 번씩 안부 전화 드리겠다고 알랑방귀를 뀌더니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먼저 전화 드린 적 없습니다. 자기는 저보고 본인 부모한테 연락 좀 하고 서로 문자 보내면서 친하게 지내라고 강요하면서 처가부모한테는 어색하다 어쩐다 하면서 연락하는 꼴을 못 봤어요. 원래 사위는 백년손님이라 자기가 친하게 굴어도 장모님이 불편해하실 거라는데 저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불편해서 얼굴 보는 것도 싫어요. 남편이랑 저는 하도 이 문제 때문에 싸워서 이제는 서로 말도 잘 안 꺼냅니다. 아무튼 이번 시조카 생일 이후로 남편은 물론 신우까지 저한테 서운하다 이야기하고 시부모 두 분은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저보고 너가 하는 일이 대체 뭐가 있어서 중요한 가족 행사에 빠질 수가 있냐고 하는데 2살짜리 조카가 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나 봐요. 남편이 저 없이 혼자 시댁 갔다가 자기 부모들한테 잔소리를 듣고 온 건지 망신을 당하고 온 건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한테 부침성도 없고 시가 사람들이랑 앞으로 잘 지내긴 글러먹었다 하더군요. 원래 시부모도 그렇고 그 집안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던 신경 안 쓰고 살 거라 마음을 먹었었는데 남편에게 직접 그런 소리를 들었더니 갑자기 기분 나빠지고 화가 나는 겁니다. 알겠어. 내가 앞으로 너희 집안 행사에 다 참석할 테니까 너도 그럼 내 말 다 들어야 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문제도 아니라면서 불러만 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매주 주말에 남편 데리고 저희 친정으로 갔습니다. 갈 이유가 없으면 미리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뭐라도 한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데려갔어요. 우리 엄마가 이번에 집안 가구 배치 좀 바꾸겠대. 우리 집엔 아들도 없잖아. 힘쓰는 사위 꼭 데려오라고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남편 데려다가 일을 시켰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아빠가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 1등해서 상금 받았다고 우리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겠대. 사위도 꼭 데려오라 하셨어. 이런 식으로 주말마다 남편을 끌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진 않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저를 시댁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지난 몇 달 동안 주말 이틀 내내 친정과 시댁을 번갈아 가게 되면서 저희가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도 못 만나고 밀린 집안 대청소는 물론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동호회 모임 같은 것도 하나도 나갈 수 없었죠. 저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친구도 못 만나고 아무런 개인사 생활이 없었지만 이번 기회에 남편 버릇을 고치자는 생각으로 누가 이기던지 끝까지 참았습니다. 석 달 가까이 그런 생활이 계속되자 남편이 먼저 못하겠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못 가긴 뭘 못 가? 안 돼! 이번 주 일요일에 당신이랑 우리 집에 가야 돼. 아빠가 우리 시골 텃밭 하우스에 비닐 새로 깐다고 꼭 데려오라고 했어. 앞으로 매주 일요일은 무조건 시간 비우고 우리 아빠랑 시골 내려가야 해. 아빠가 주말마다 사위랑 함께 하신다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며 질색팔색 하더군요. 친구들 얼굴도 못 본 지 너무 오래됐고 주말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니까 쉬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다며 제발 저보고 그만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당신이 우리 친정에 가면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장모님이 주는 밥 먹고 앉아있다 오는 게 전부잖아. 근데 나는 당신 집에 가면 음식부터 설거지까지 내가 다 해야 해.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어딨어. 무조건 해. 안 그러면 나도 너네 집안일 절대 안 할 거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다른 건 몰라도 장인어른과 주말 농장만큼은 절대 가고 싶지 않았던 남편이 저보고 앞으로는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말라 하네요. 자기가 시부모한테 이야기 다 해놓을 테니까 앞으로는 정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명절만 빼고 나머지 시댁에 자질구레한 일에는 안 가는 걸로 합의했어요. 서로가 최소한의 사위 노릇과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만 하기로 하고 각자 부모에게 효도는 알아서 각자 하는 걸로 이야기 끝냈습니다. 사실 우리 아빠도 주말 농장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어요. 친정부모님이 시골에 집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 텃밭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아빠도 귀찮은 건 딱질색이라 거기에 뭘 심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 사정을 전해들은 친정아빠가 1년 내내 매주 일요일마다 남편 데리고 힘든 밭일이나 시켜야겠다면서 비닐하우스라도 하나 지을까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주말마다 장인이랑 같이 농사 짓자는 소리에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아빠 덕분에 남편이 역지사지가 뭔지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대체 시부모한테 뭔 소리를 한 건지 이제는 시댁에서 오라고 할 때마다 남편 혼자 보내더라도 저한테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하던 제욕을 하던지 솔직히 아무 상관없고 얼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각자 상대방 부모에겐 기분만 하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예의 없게 굴 필요도 없이 기분만 잘해도 중간이죠. 그리고 제가 시부모 챙길 시간에 우리 친정부모님 한 번 더 챙겨드리는 게 맞는 일 아니겠어요? 남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처갓집에 끌려다닐 시간 있으면 시부모 한 번 더 보러 가는 게 낫겠죠? 이야기는 잘 풀렸지만 남편이 우리 아빠랑 같이 시골집에 끌려가서 매주 힘들게 흙먼지 뒤집어 쓰는 꼴을 봤어야 하는데 그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시댁에서 시부모님에게 힘든 일을 당하는 날에는 저도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남편을 끌고 가라고 해야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해줘야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걸 아시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